제 이름은 박정순입니다. 올해 72이고요. 오늘은 요양원에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마지막으로 집을 한 번 더 들렀더니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군요. 아무 말도 없이요. 그 집은 제가 30년을 살던 곳입니다. 다정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손때 묻은 냄비 하나쯤은 있었고 햇빛 잘 드는 창가엔 제가 키우던 선인장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그랬죠. 엄마는 그냥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는 게 편해요. 그 말에 제가 뭘 잘못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저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예전엔 저를 엄마야 하며 안아주던 아이였어요. 10살, 11살 때까지만 해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애가 지금은 제 눈도 잘 안 마주칩니다. 어쩌면 나이 들수록 어른이라는 이름은 조용히 뒷자리에 물러나는 법을 배워야 하나 봐요. 짐은 작았습니다. 속옷 몇 벌, 약봉지, 그리고 낡은 앨범 하나? 택시에 타는 제 손이 덜덜 떨리는 걸 운전기사님이 눈치채셨는지 묻더군요. 처음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네,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집 비밀번호 바꾼 건 큰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고춧가루 뿌리던 걸 자꾸 청소하기 힘들다고 했었거든요. 참 별일 아닌 일에도 사람은 잘려나가는구나.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요양원에 도착한 첫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받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제가 잊고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식은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이 식은 건지 잘 모르겠더군요. 짐 풀던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 안 앨범 밑에 얇은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 태식 씨가 마지막으로 내게 준 편지였습니다. 지금은 글자 색도 많이 바랬더군요. 정순아, 언젠가 너한테 미안하단 말 꼭 하고 싶다. 그땐 왜 그 말이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처음 요양원 침대에 누운 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조용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람이 없었던 거겠죠.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요즘에서야 겨우 용기 냈습니다. 그 말이 어쩌면 내게 필요한 말이었는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나를 다시 기억하고 있다는 것. 내일은 날씨가 좋다네요. 요양원 뒷마당에 나가봐야겠어요. 혹시 그 사람에게도 햇살이 닿는지 궁금해지더군요. 다음 날 요양원 뒷마당에서 뜻밖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순 씨 맞으시죠? 그 순간 내 심장이 아주 조용히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태식 씨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더군요. 정순 씨, 그 한마디가 왠지 마음을 자꾸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왔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전화를 거는 동안 괜히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받지 않으면 어쩌지? 혹시 잘못 건 건 아닐까? 여보세요.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순간 내 심장이 아주 조용히 움직였어요. 태식 씨, 정순이에요. 정순 씨, 정말 반갑습니다. 그 사람은 한 박자 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런대로요. 요즘은 좀 외로워요.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순 씨, 네? 내가 언제 한번 찾아가도 될까요? 그 순간 기억 속 누군가가 다시 나를 사람으로 불러준 기분이었습니다. 태식 씨의 말에 바로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찾아가도 될까요? 그 질문은 생각보다 더 무겁게 마음에 내려앉더군요. 나는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그때 헤어졌던 이유가
지금도 여전히 아플까봐 무서운 걸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생각이 많아질 땐 호흡이 자꾸 짧아지더군요. 그때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비 오는 카페, 젖은 우산, 그리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공기. 시간은 참 많이 지났는데 그 장면은 아직도 마음 한쪽에 고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나자는 말을 나는 아직 못하겠습니다. 마음이 움직일 땐, 그때는 조금은 내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 수 있을지도요. 그날 이후 나는 특별한 대답도 없이 그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엔 검은 콩죽, 낮엔 복도 산책, 그리고 저녁엔 조용한 TV 소리. 요양원에서의 하루는 정해진 틀 안에서 흐릅니다. 정순 어르신 식사 시간이에요. 직원이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문득 마음 한구석이 간지럽더군요. 누군가 내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주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요즘은 창밖 보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문득 태식 씨가 온다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혼자 상상도 해봅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처럼 아무 말 없이 있어야 할지. 마음이란 건 누가 문을 두드린다고 바로 열리는 게 아니지만 조금은 그 안쪽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있던 어느 날 나보다 조금 연배로 보이는 어르신 한 분이 슬그머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로 인사도 없이 한참을 가만히 있었죠. 봄 햇살이 서로의 무릎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여긴 몇 달 되셨어요. 그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막 들어왔어요. 아, 그럼 아직 적응이 안 되시겠네요. 그리고는 그분이 작은 웃음으로 덧붙였습니다. 전 벌써 2번째 봄이에요. 근데 아직도 누굴 기다리는 건 똑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나만 이렇게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그분은 말없이 앉아 있다가 한마디 더 남기고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사는 게 좀 덜 외로워요.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누구를 위한 일 같지만 결국은 내 마음을 살아있게 만드는 일이더군요. 그날 저녁 방 안측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에 닿은 건 하얗고 얇은 편지지 한 장. 요즘 누가 편지를 써.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지만 결국 그 종이를 꺼내 조심스레 책상에 올려뒀습니다. 펜을 잡았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라 몇 번이고 머리만 굴렸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처음 써본 게 언제였을까요? 태식 씨, 요즘 잘 지내시나요? 딱 한 줄 쓰고 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괜히 마음이 벅차더군요. 창밖은 벌써 어두워졌고 가로등 불빛이 방 안까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한 줄, 그 한 문장이 내 마음 안에 다시 살아있는 무언가를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는 아직 봉투에 넣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벌써 큰일 아닐까요? 아침 햇살이 책상 위를 스치자 편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종이에 어젯밤 써뒀던 태식 씨. 그 글자, 세 글자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써볼까? 아니면 그냥 접어둘까? 손을 뻗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큰아들. 잠시 머뭇거리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응, 그럭저럭. 다음 주에 애들이 방학이라 우리 집으로 좀 데려다 드릴까 해요. 그 말에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야. 그냥 우리도 같이 살 준비됐어요. 이번엔 진짜예요, 엄마. 하지만 그 진짜라는 말이 왠지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일까요? 나는 아직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도 복도 소음도 다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책상 위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알아요. 아들 말대로 그 집에 가면 따뜻한 밥도 먹고 손주들 웃음소리도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이상하죠. 그런 걸 생각하는데도 가슴이 자꾸 무거워져요. 엄마로만, 할머니로만 살다가 이제는 그냥 박정순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겼어요. 여기 요양원 방은 작고 조용하지만 그래서 내 생각이 잘 들리거든요. 그 사람한테 편지 쓰겠다고 펜을 든 나를 나는 지금 처음으로 조금 자랑스럽게 느꼈어요. 누구 엄마 말고, 누구 아내 말고, 그냥 나로서 살아가는 하루를 이제는 조금은 가져보고 싶네요. 며칠을 망설이다가 오늘 아침 나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다시 꺼내든 편지지 위엔 아직도 태식 씨라는 이름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식 씨, 그날 전화 받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생각보다 그 목소리가 반가워서 좀 당황했나 봐요. 요즘은 창밖 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봄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올 때마다 괜히 그쪽 소식이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나는 서랍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천천히 편지를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적은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손글씨는 좀 삐뚤었지만 그 마음만은 곱고 분명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요양원 입구 옆 작은 우체통까지 걸어가 보려고요. 지금 나는 마음을 꺼내요. 세상에 보낼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넣고 돌아온 날은 괜히 마음이 붕 떠 있었습니다. 무슨 큰일을 해낸 것도 아닌데 심장이 조용히 두근거리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요양원 앞길을 택시 한 대가 조용히 지나가더군요. 괜히 그 차 안에 그 사람이 타고 있진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나도 알지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식당 앞에서 마주친 유난히 밝은 목소리의 어르신이 말을 건넸습니다. 정순 어르신, 오늘 얼굴이 좋아 보여요. 나는 그 말에 한 박자 늦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마음이 조금 덜 무겁네요. 사람 마음이라는 건 참 이상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내 안에 작은 꽃 하나쯤 피우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점심을 먹고 잠시 졸다 깼을 때쯤이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조용했고 커튼 사이로 따뜻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나는 습관처럼 책상 위에 올려둔 편지지 위를 한번 쓱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무것도 더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낯선 구두 소리가 천천히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요양원에서 늘 듣던 슬리퍼 소리랑은 조금 다른 울림이었어요. 낯설고 묵직하고 어딘가 조심스러운 걸음. 그 발소리는 내 방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또박또박 따라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한참 동안 노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 앞에 서 있는 기척만이 공기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문이 반쯤 열렸습니다. 정순 씨, 계세요? 그 목소리는 기억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순 씨, 계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마치 시간이 한 칸 멈춘 것처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식 씨는 많이 변했더군요. 머리도 희끗희끗했고
등도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눈빛 하나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묻지도 않았고 핑계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작은 손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다 그냥 조용히 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앞에 마주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마치 한 문장이라도 허투루 꺼내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편지 잘 받았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내 안에서 한참 동안 울렸습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에 나는 겨우 숨을 한번 길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써주셔서 고마웠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엔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서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날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어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덜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을 눈을 감고 있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말할 자신이 없었어요. 정순 씨가 그날 울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 말에 내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제야 들은 말이지만 이제야 들으니까 마음이 더 깊이 움직이더군요. 오랜 시간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줄만 알았는데 그 사이에도 누군가는 울까봐 걱정하고 있었더군요. 잠깐 같이 걸을래요. 그 사람의 제안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 뒷마당엔 은행나무가 잎을 다 떨군 채 고요히 서 있었고 발밑에선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 걸음씩 조용히 나란히 걷는 동안 우리는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그 시간이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해주고 있더군요. 걷다 보니 그 사람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정순 씨랑 나란히 걷던 기억이 나요. 그땐 나는 늘 당신보다 반팔짝 뒤였죠. 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네요. 그 말에 두 사람 다 조금 웃었습니다. 가슴이 약간 뜨거워지는 기분,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이 작은 걸음 안에 고요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걷던 걸음을 멈추고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낙엽 위로 부드럽게 지나가고 있었죠. 태식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순 씨, 그동안 외로웠어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지만 곧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 외로움조차 익숙해져 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요. 혼자 있는 건 괜찮은데 누가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게 그게 참 마음을 허물게 하더라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하다기보단 조용히 그 자리에 있어주는 온기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태식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순 씨가 편지에서 창밖 보며 그쪽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게 나한텐 너무 큰 말이었어요. 저도 사실 내가 그런 말 할 줄 몰랐어요. 누굴 생각하게 될 줄도 몰랐고 그걸 말로 꺼내게 될 줄은 더 몰랐죠. 그 사람은 내 말에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그 시간을 조금 나눠볼까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처럼 아무 강요도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시간이 과거였는데 그 순간 처음으로 앞으로라는 말이 내 마음에 걸려들었습니다. 햇빛이 조금 더 기울어지니 바람도 살짝 서늘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 오늘 저녁 식사는 내가 같이 먹어도 될까요? 그 말에
나는 조금 당황했지만 왠지 마음이 천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요양원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며 국을 떠먹는 일마저도 왠지 조심스럽고 특별하게 느껴졌죠. 누가 더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그저 천천히 같은 반찬에 젓가락을 옮기며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먹는 밥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나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혼자 먹는 밥은 맛보다 소리가 더 적막하잖아요. 오늘 하루는 정말 오랜만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일도 굳이 약속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 끼를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식사를 마치고 식당 문을 나설 때쯤 태식 씨가 말했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잠깐만 더 걸을래요. 나는 말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 뒷길은 밤이 되면 더 조용해집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풀잎 끝엔 밤 공기가 맺혀 있었죠. 우리는 말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가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방 앞까지 함께 걷고 돌아오는 길, 정순 씨 방에서 작은 라디오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식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라디오 듣는 사람 있었네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을 땐 누군가 말 걸어주는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은 내 방 앞에 조용히 멈춰 섰고 나는 손잡이를 잡기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음악보단 사람이 더 좋네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는 볼륨을 아주 작게 낮췄고 창밖엔 벌써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죠.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천천히 양말을 벗고 오늘 있었던 일을 조용히 되짚어 봤습니다. 별일 없었던 하루였는데 괜히 마음이 붕 뜨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와 밥을 먹고 걷고 한두 마디 나누는 일, 그게 이렇게 가슴에 남을 줄은 몰랐어요. 불을 끄고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자 라디오 음악도 멀어지듯 들렸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오늘 하루의 감정을 하나씩 가슴에 정리해 넣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올까? 눈을 감기 직전 나는 아주 작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태식 씨, 그 이름 하나로 오늘 하루는 충분했습니다. 요양원 반대편 복도 조용한 방 안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태식 씨는 책상 앞에 등을 기댄 채 작은 손거울을 들여다보다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늙었네.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목소리가 어딘지 쓸쓸했습니다. 책상 한켠에는 조심스럽게 펼쳐진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정순 씨의 글씨, 삐뚤한 첫 줄부터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는 눈빛,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릴 때면 괜히 당신 생각이 납니다. 그 한 줄이 태식의 가슴을 천천히 흔듭니다. 정순 씨는 불을 끄고 누운 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고 태식 씨는 전등을 끄기 전 한번 정순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봅니다. 정순, 같은 시간, 다른 방. 하지만 마음은 서로의 안에서 살며시 닿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고 새벽이 가까워지면 세상이 유난히 조용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혼자인 기분이 더 짙어지곤 했는데 오늘은 이 조용함 속에 그 사람의 숨결이 살짝 스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불을 걷고 살금살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엔 별 하나 보이지 않는 밤하늘이 검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 왠지 누군가의 마음이 같이 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그 사람이 또 말을 걸어준다면 나는 오늘보다 더 부드럽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문 너머 천천히 밝아오는 새벽빛 속에서 나는
작게 미소 지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